이번 GDC에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의 중요한 멘트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업적 전개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고, 제가 위믹스 홀더 간담회를 진행할 때 개인적으로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궁금했던 부분은 중동에서 위믹스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 부분이었는데 오늘날 그 내용이 GDC 인터뷰에서 좀 디테일한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고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과거부터 위믹스 오일머니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을 줄곧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위메이드가 중동에서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질 만한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려왔거든요. 근데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의 입을 통해서도 뭔가 진행 중인 사안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중동 진출을 하고 그를 토대로 중동 지역에서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그 가능성도 과거에 비해서 꽤나 높아졌다라고 평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이번 GDC에서 중동 시장 투자 유치 성과도 연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중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질문을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받았다는 것이고, 이런 답변을 또 했다는 거죠. 위믹스 메나 설립 이후의 경과가 궁금하다라고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현국 대표는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 아부다비에 법인을 설립했고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현지 업체들과 관련된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사업을 이야기한 것의 결과가 사우디의 국부펀드 산하에 있는 세비 게임즈 그룹의 자회사인 966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지에 메나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현지 업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들이 실제 성과로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는 아부다비뿐만 아니라 위믹스 메나에서 두바이와 사우디까지 커버해서 여러 성과를 내려 한다라고 장현국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현지 수요에 대한 것이고요. 이들 국가는 석유 산업 편중을 깨고 싶어 하지만 공장을 짓기는 쉽지 않으니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플리케이션에 가까운 게임과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다. 오퍼레이션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을 통해 현지 국가 수요를 활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석유 산업 편중을 깨고 싶어 하는 중동 국가들은 다수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의 중동 국가들이 꽤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K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번에 중동 시장에 꽤나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여기에 있어서 현지 수요를 잡음으로써 어떤 협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투자로 이어가는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나 위믹스에 대해 장기 투자자인 중동 국가의 투자를 받겠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 중이다. 성과가 확실해지면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과가 확실해지면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외부로 발설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은 못하고 있지만,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는 부분이 발생하면은 오픈하겠다 올해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위메이드가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조금씩 성과로 나오고 있고 더 큰 투자 유치건으로도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확실해지면은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가능성으로서 우리 홀더들이 중동의 오일머니 유입,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야기가 나오기까지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MS 이야기도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큰 건들은. 그러니까는 요 중동 건도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위메이드가 빌드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빌드업을 해왔던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징조로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첫 두바이 지사 설립을 이야기하면서 현지 매체의 인터뷰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죠. 국내 블록체인 기업 중에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두바이 지사를 설립한 전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믹스 메나 지사를 아부다비에 설립을 했고 인력을 채용하고 현재도 뭐 일을 추진 중에 있죠. 그리고 그 결과 966과의 MOU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니까 이것 이후로 더 진전될 이야기들도 장현국 대표의 말을 보면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한번 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동 이야기도. 자, 그리고 중동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위믹스의 사업적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멘트들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찬찬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GDC 기간 중에 눈여겨보거나 투자할 만한 블록체인 게임이 있었나? 장현국 대표가 이에 따른 답변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게임 내에서 재화를 팔지 않는 북미 스타일 게임, 패키지나 월정액, 무료 게임이 블록체인에 훨씬 더 잘 맞는다. 북미향 게임을 개발 중인 기업과 온보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추가 라인업 확보도 진행 중이다. 북미 스타일 게임 중에 위믹스의 온보딩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올해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내년쯤에는 시장의 생각이 바뀌고 내후년에는 꽃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믹스 홀더 간담회 때 나왔던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의 경우에는 캐시샵이 없다고 하는데 왜 위메이드는 캐시샵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형국 대표가 그런 말을 또 합니다. 캐시샵이 없는 것이 뭐 궁극적인 블록체인 게임의 형태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인앱 결제가 매우 중요한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바꾸기에는 어렵다. 모델 자체가 인앱 결제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메이플 스토리처럼 캐시샵 아예 없애는 건 지금 좀 힘들다. 그리고 캐시샵이 뭐 궁극의 모습인 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메이플이 캐시샵 없이 낸다고 해도 그게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또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오늘날 GDC에서도 그런 내용의 발언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내에 재화를 팔지 않는 북미 스타일 게임, 패키지 게임, 월정액 게임, 무료 게임이 블록체인에 훨씬 더 잘 맞는다. 인정을 했고요. 그 홀더 간담회에 했던 말 그대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미향 게임을 개발 중인 기업과 온보드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라인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위믹스에 온보딩 돼서 성공하는 모습을 올해 안에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자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앱 결제가 아예 없는 블록체인 게임이 위믹스를 통해 출시되면 그게 또 어떻게 시장의 파급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그 사업적 모델이 제대로 성공하게 된다면 차후에 출시될 다른 블록체인 게임에도 그리고 기출시된 블록체인 게임에도 이런 모델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 위믹스 플랫폼 자체가 더 다양한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갖춘 게임을 들여올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터게임 이코노미를 고도화할 예정인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터게임 이코노미가 더 나아가면 게임에 있는 모든 재화가 토큰과 NFT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미르포의 경우에 현재 캐릭터만 NFT화 했는데 앞으로는 그 안에 있는 장비, 무기 등이 모두 NFT가 될 것이며 이것이 다른 게임에서 쓰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질적으로 다른 범위로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올해 그 모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크노믹스, 인터게임 이코노미는 매우 초기적인 단계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 맞습니다. 지금 미르4와 미르M의 경우에 그 하이드라가 디바인 스테이킹의 재료로서 쓰이면서 좀 약간 가격이 부양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NFT의 연결은 매우 약하거든요. 미르4의 아이템 NFT가 미르M에 아직까지 쓰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연결도 올해 보여낼 것이고 그 모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르4와 미르M 사이가 우선적으로 인터게임 이코노미가 구축되는 그 모습을 보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있어서 컬렉터블즈 그 아이템이 우선적으로 접목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인터게임 이코노미도 올해 구현이 될 것이고 올해 다양한 스타일의 게임도 출시가 될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게임 내에 재화를 아예 팔지 않는 북미 스타일 게임도 들여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위믹스의 신뢰 회복에 대한 질문도 등장을 했는데요.
현재 위믹스가 원화거래 재개됐지만 아직까지 신뢰 회복이 완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언제쯤 위믹스 가격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현국 대표가 그에 따라 이런 답변을 하고요. 100%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믹스가 얼마나 신뢰를 회복했냐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다만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도 말을 하는데요. 가장 큰 고난이었던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거래 중단되기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이 거래 중지 사건이 해결됐냐는 기준이 될 것 같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가격이 거래 중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한 신뢰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듯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위믹스 상패 전까지의 가격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가격만 보았을 때 신뢰가 상당 부분 해결됐다라고 본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올해는 우리가 전개할 것들만 차곡차곡 쌓여서 위믹스 메인넷이 자리를 잡아간다면 신뢰는 더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홀더들이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위메이드가 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위믹스 메인넷의 성과로서 입증해내면은 결국에 신뢰는 회복된다. 그런 말을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 메인넷이 올해는 5등까지는 쉽게 될 것 같다라고 말을 또 추가적으로 하거든요. 현재 전체 메인넷 시장에서 위믹스가 12등, 13등 정도나 하는데 5등까지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넷이 상위로 가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지 10위권, 그러니까 5위권 이하부터는 거의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애들 중에서 상위권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5등 이상으로부터는 굉장히 걸출한 메인넷들이 존재하거든요. 1등에는 이더리움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는 폴리곤이나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메인넷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5등을 또 뚫어서 올라가는 거는 더 힘든 일이 될 거고요. 아무튼 넘을 수 없는 4천원의 벽 이전까지는 위믹스가 좀 1등이 돼보겠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신감의 원천을 우리가 정확하게 날 수는 없겠지만은 또 좀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위믹스 플랫폼이 2021년 2년부터 빌드업 해놓은 것들이 23년의 성과로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메드 장현국 대표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메인넷 1등이 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거든요. 게임과 플랫폼 등 두 가지라고 합니다. 미래 학자들이 미래 사회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클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게임 토큰과 NFT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커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믹스가 게임 플랫폼 중에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넷 1등도 노려봄직하지 않나 그런 멘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이고요. 다른 메인넷은 크립토 블록체인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콘텐츠 기업으로 시작했기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잘 짜여진 툴을 이용자가 쓰기만 했음에도 경제를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1등 메인넷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픈 SD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SDK를 제공해서 게임 개발사들이 그 툴을 이용해 경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위믹스가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등은 일단 대표로서 가질 수 있는 포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1등의 자리까지 도달하기에는 매우 힘든 여정이 있을 것이고 또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위믹스가 1등이 되기 전까지에는 더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그 의문을 잘 헤쳐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5등까지는 위메이드가 올해 사업적 전개를 잘 이뤄내면은 또 충분히 비벼볼 만한 숫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등이라는 게 매우 높은 등수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까지는 좀 고만고만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 5등 그 이상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질문도 받았거든요. 이런 답변을 합니다. 장현국 대표가. 작년은 적자가 났고 4분기에도 월 70억 정도 적자가 났다. 이번 분기는 진행 중이어서 속단하기 어렵지만 빠르면 이번 분기에 분기 흑자가 될 것 같고 늦어도 월 단위로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 같다. 올해 전체적으로 흑자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홀더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준비도 했었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기자분이 이번 GDC에서 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무튼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답변을 보면은 이번 분기는 진행 중이어서 흑자 전환을 속단하기 어렵지만은 빠르면 일단은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고 늦어도 월 단위로는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흑자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메이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면 시장이 위믹스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닥사 재상장 가이드에 대해서도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위믹스 재상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을 했고요. 장현국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로 인해 뭔가 더 좋아졌다면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개선이고 발전이라 볼 수 있다. 한 개인으로 봐서도 사업으로 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도 그만큼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개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산업이 발전해가는 과정의 하나다. 그 과정에서 매우 고통을 겪은 이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매우 교과서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홀더 간담회 때 나왔던 닥사에 대한 스탠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업의 동반자고 위믹스도 거래소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계속 닥사와 그 대립각을 세웠을 때 위믹스 사업의 불확실성만 더 커지기 때문에 그냥 이 사태 자체가 그냥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했던 불협화음이고 산업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경쟁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거든요. 작년보다 올해는 웹3나 블록체인 게임이 게임 산업 중심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다. 경쟁자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현국 대표가 과거와 똑같은 말을 해요. 동종 업계라 해서 모두 경쟁자가 아니다. 특히 초기에는 시장이 커야 모두가 성장할 수 있기에 경쟁자를 하기 어렵다. 한국 게임 산업도 리니지가 등장하면서 바람의 나라 등 다른 게임도 득을 봤다. GDC 전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앞으로 1인치는 전진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많다는 거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함께 이 시장 자체를 키워 나가야 된다. 판 자체를 키워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넥슨이나 컴투스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쟁이 아닌 시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현상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인식적으로는 작년 크립토 시장이 무너지면서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늘어났다.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 걸음 나아갔지만 인식적으로는 크립토 시장 전체의 악화로 정체됐다는 것이 GDC 전체를 바라보는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함께 더 좋은 게임을 만들어내고 더 고도화된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만들어내면서 웹3에 대한 게이머들의 관심 그리고 업계의 관심 자체를 다 함께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애니팡에는 어떤 토큰 이코노미가 적용되나라고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현국 대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블록체인이 적용된 애니팡은 크게 세 가지 게임이 나올 거고 각기 다른 토크노믹스가 적용될 거다. 다음 주에 첫 출시를 시작으로 4월까지 출시가 이어질 거다. 캐주얼 게임에 적용된 토크노믹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애니팡이 블루포라는 공통된 게임 토큰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게임마다 각기 다른 토크노믹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색다른 매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애니팡 매치가 출시되고 4월 초에 애니팡 블라스트와 애니팡 코인도 함께 출시되기 때문에 그 캐주얼 게임에 적용된 토크노믹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 메인넷에 온보딩한 게임이 위믹스에 온보딩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자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현국 대표가 언급을 합니다. 컨텐츠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멀티체인이 맞는 전략이다. 모바일 게임 초기에 iOS와 안드로이드 중 하나를 정해서 출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특정 플랫폼 의존도를 높일 필요가 없는 게 컨텐츠 기업이다. 시작은 타 메인넷에서 하더라도 위믹스에 이용자가 많다면 위믹스로도 온보딩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어제 메이플 스토리 폴리곤 이야기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폴리곤으로부터 메이플 스토리가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 멀티체인이라는 것이 현재 디앱들의 주류 흐름이고, 그리고 그렇게 멀티체인을 하는 게 결국에 더 많은 유저를 들여오는데 컨텐츠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트래픽을 높이는 데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시작은 단일 메인넷으로부터 하더라도 차후에 다른 메인넷을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 있어서 위믹스도 한 자리를 차지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런 언급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현국 대표가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게임을 보고 있으면 iOS에서 지원이 되는 거는 iOS에만 지원이 됐고, 구글에서 지원이 되는 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지원이 됐죠. 하지만 오늘날은 게임 콘텐츠들이 나올 때 iOS로도 나오고 구글로도 나오고 윈도우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콘텐츠는 더 많은 플랫폼을 택하면 택할수록 누릴 수 있는 이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은 유저를 들여올 수 있고 더 많은 매출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디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재 메이플 스토리를 보고 있으면 폴리곤 메인넷을 채택했지만 그 폴리곤 메인넷만을 고집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위믹스가 매력적인 플랫폼으로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간다면은, 다른 메인넷을 택했지만은 그 다른 메인넷 이후로 멀티체인 중에 하나로서 채택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믹스는 위믹스의 그 템포에 알맞게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오늘날의 위믹스를 보고 있으면 여전히 그 발전의 기조는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도 위믹스의 비전을 놓고 보면은 아주 초기 단계이지 않나, 성패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올해를 반전으로 해서 작년과 재작년부터 빌드업 해온 것들이 조금씩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올해 GDC의 핵심 주제가 블록체인과 AI 중 어느 것이라 생각하나? 장현국 대표가 이런 답변을 하고요.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주제가 존재할 거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AI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게임 개발자도 세상의 일원이다. 블록체인보다는 AI가 1등 키워드인 것은 맞다고 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게임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NPC로 AI가 등장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사람이 모인 길드인지 AI가 모인 길드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개발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 만드는 과정에서 배경이 되는 시나리오를 챗 GPT에게 써달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원화 컨셉트를 잡는 것에서도 그래픽 작업은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시나리오를 쓰는데 챗 GPT가 거기에 좀 도움을 준다던가, 원화 컨셉을 잡는데도 사람이 그걸 그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AI가 그걸 만들어주면은 초기에 뭔가 컨셉을 잡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게 게임 산업의 접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딩도 말로 하고 그림도 말로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AI가 게임에 접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동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개 게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온보딩된 게임이 많지 않다.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개수를 늘려야 한다는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도 개수도 많고 미래엠이라는 두 번째 게임도 성공했기에 매우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온보딩 게임이 올해는 100개를 넘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은 북미 게임 중에 성공 사례가 나오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게임들이나 해외 게임 등 국내 게임과는 다른 사업 모델을 지닌 게임의 온보딩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의미 있다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위믹스에 출시되는 게임이 연간 10,000개 정도 내면 지배적인 플랫폼이 된다고 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년 5년 안에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내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위메드 장현국 대표가 올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북미풍 게임이 올해 안에 성공하는 것도 좀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안에 인터게임 이코노미가 더 고도화되는 것을 또 예상하고 있고, 올해 전개할 것들을 통해서 위믹스 메인넷이 자리 잡아간 다음에 신뢰도 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5등 메인넷이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에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이 달성할 것이다 라고 또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 중동으로부터 위메이드가 투자 유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과가 확실해지면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도 했죠. 100개 게임도 올해 가능할 것 같다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를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성 가능할지 우리 홀더들은 뭐 확신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건 결국에 기업이고 거기에 있어서 대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보고받고 조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은 올해를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2021년 2년 그리고 2023년 1분기까지 잘 지나왔기 때문에 올해의 성취까지라도 좀 뭐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와 또 시작이네, 또 공수표 남발하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말이 다 이해가 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야기한 것 중에 지켜진 것도 있고 지켜지지 못한 것도 있는데 지켜지지 못한 것들이 꽤나 임팩트가 컸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심리 자체가 지킨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하네라고 이야기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올해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몇 개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몇 개가 유믹스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거 다 돼가지고 뭐 유믹스 뭐 10만원 가는 거 뭐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이만큼 유믹스가 올해 사업적 전개를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그 중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실현이 불가능한 것도 있을 텐데 실현 가능한 것들이 실제로 유믹스 가격을 얼마나 반전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인식을 하는 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